브레이크가 아예 안 잡히는데? 와 미치겠네 진짜. 또 돈 쓰게 생겼구만. 8분 40초나 걸렸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조금 짜증은 났어요. 그렇게 루틴을 바꿨더니 훨씬 더 낫더라고요. 와 거의 20분 만에 콜이 떴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배달이 많이 없는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라면도 돼요? 네? 라면도 있어요? 라면은 없어요. 라면 없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배달이 되게 없는 게 느껴집니다. 설날 연휴에 일을 많이 했을까? 설 연휴 때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월요일날 새벽 2시에 브레이크 패드가 빠지는 사고가 나가고 뭐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브레이크가 아예 안 잡히는데? 왜 이러지 이거? 그냥 밀려버리는데? 와 미치겠네 진짜. 그나저나 이거 이게 다행히도 앞브레이크는 이게 잡혀가고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살다가 뒷브레이크가 갑자기 안 잡히는 것도 처음이네. 또 돈 쓰게 생겼구만. 브레이크 패드가 빠지더라고요. 진짜 되게 무서웠던 게 캘리퍼 쪽이 이게 손상이 됐으면은 이게 비용이 한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리점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패드만 빠진 거라서 다행히 다른 데는 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패드 하나를 빼시면서 그 수리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래 탔대요. 저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패드를 갈아야지 하다가 이제 못 갈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패드가 빠져버려갖고 뭐 배달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소모품만큼은 꼭 주기적으로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고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오늘도 역시 배민에서 미션이 있지만 미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배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금방 나왔네. 이 음식도 고정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게 한 2주 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픽업을 했는데 전달지에 도착해서 이제 고객한테 갖다 드리려고 배달 가방에서 음료를 뺐는데 음료가 다 흐른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픽업시에서 음료를 받을 때는 뭐 실링도 잘 돼 있었고 뭐 별 문제 없이 픽업을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고정을 잘 해도 음료가 흘리나 보다. 당연히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뭐 일부러 흔들리진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잘 고정을 해서 다니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게 못 드실 정도로 너무 많이 음료가 흘러가고 고객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 이거 제가 가져오다가 오토바이다 보니까 좀 방지턱도 있고 좀 많이 흔들려서 음료가 좀 많이 샜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부주의로 해서 이거는 그 교환 요청이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흐를 수도 있지, 반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음료가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요거 그냥 먹을 테니까 뭐 다른 음식은 괜찮고 음료만 그런 거니까 뭐 배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이 배달기사라는 이 직업이 책임감은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되려 그래 내가 이렇게 사진 찍고 가면은 뭐 고객님이 알아서 고객센터 전화하겠지, 이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판단은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고객님도 글쎄요, 짜증은 났겠죠. 근데 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는 거를 알아주셨는지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잘못을 회피하려고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이다. 원래 같으면은 여기는 픽업을 잘 안 오는 곳이긴 한데 배달이 너무 안 떠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걸어 내려가야겠다. 여긴 어디지? 처음 가는 데인데. 저기 혹시 사장님 여기 프레질이 여기 맞아요? 아, 예. 네, 수고하세요. 뭐야? 아, 잘못 왔습니다. 파주에서는 대부분 다 배달이 아파트라서 아마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지상 출입이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개 중에 2개 정도만 지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지상 출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 배달기사한테는 시간이 참 그 5분, 10분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엄청 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다 한 대씩밖에 없어가고 더군다나 저녁 피크 시간대는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주에서는 배달하는 게 그만큼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 확실히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원룸 같은 곳이 배달하기에는 편한 건 맞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저녁 피크 시간대 배달이 가장 많은 시간대 한 콜이라도 더 받아서 돈을 몇천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이 시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한참 5분 10분 기다릴 때는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6분이 지나고 와, 정확하게 지금 6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엘베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다. 지금 정확하게 올라오는데 8분 40초나 걸렸습니다. 올라오는 데만요. 매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와, 다음 고객한테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다음 전달지가 같은 단지라서 다행이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택배 기사님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쭈배달은 뭔가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의 배려에 쭈배달은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순간이다. 수고하세요. 그냥 갈 수가 없던 쭈배달은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 드릴 게 아니 괜찮아요. 이제 많이 있어갖고 수고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배달하다 보면은 저도 바쁜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좀 전에도 거의 한 9분이 다 돼갖고 엘베를 타고 내려와서 지금 같은 단지에 또 배달을 갔는데 거의 6분이 걸리니까 솔직히 속으로 조금 짜증은 났어요. 근데 아까 택배 하시는 분께서 죄송합니다, 좀 섰다 갈게요, 이 말 한마디에 순간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도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하루에 수십 번이나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실 건데 왜 나는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고 속으로 조금 짜증이 났을까. 이 찔림 때문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순 없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주배달. 많은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자, 미션 완료했네? 뭐 미션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미션이 완료됐네요. 160포인트에 26,000원.
이제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1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타서 5만원 벌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전 11시에 나가지 말고 차라리 평일에는 오후 한 5시쯤에 배달을 나가서 한 새벽 3시, 2시 이때까지 타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루틴을 바꿨더니 확실히 제가 살고 있는 이 파주 지역에서는 훨씬 더 낫더라고요. 왜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저녁 피크 시간부터 5시부터 8시까지 콜이 많으니까 평일은 그렇게 8시까지 해서 보통 한 5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시급 2만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나왔고, 8시가 되면은 배달이 없어요. 배달이 딱 끊깁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8시부터 뭐 배달을 간간히 받습니다. 간간히 받다가 한 밤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되면은 그때 배달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좋은 점이 여기입니다. 부업하시는 분들이나 전업하시는 분들이 퇴근하다 보니까 배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20-30분 걸렸던 거리가 10분에서 뭐 늦게는 15분 요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수익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일단 수입적으로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전 11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탄 금액이 평균적으로 4만원에서 5만원이었거든요. 평일 기준으로 1시간 쉬고 오후 5시에 나와서 12시에서 1시까지 배달을 해요. 그러면은 총 배달 시간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가 되죠.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반대로 오후 5시에 나가서 새벽 한 2시에서 3시까지 타보니까 제가 오전에 나가서 밤 12시에서 1시까지 하루에 13시간, 14시간 탔던 금액보다 오후에 5시에 나가서 새벽 2, 3시까지 타는 10시간의 금액이 훨씬 더 비교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본인만의 맞는 스타일을 찾길 바랍니다. 늦은 밤 12시가 돼가고 있다. 대부분 배달기사분들은 배달하다가 배가 고플 때면 밖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자신을 다잡아보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혼자 끼니를 때우는 게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다시 배달을 시작한 주배달. 와, 신기하다. 이거 뭐지? 아, 꼬치구나. 탕에 뿌려서 먹는 건가 보다. 샤브샤브처럼. 새벽 2시 5분입니다. 9시간째 배달을 하고 있고 현재 배달료는 총 26건 14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늘 하루의 끝이 보입니다. 여기서 만원만 더 하고 싶은데 와, 11,580원 장거리 콜입니다. 가야죠. 자, 받았습니다. 11,580원. 와, 근데 진짜 딱 만원만 더 벌고 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순간 콜을 주네요. 자, 2개 다 픽업했고 도로가 아주 그냥 뻥 뚫려 있구만. 너무 조용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새벽 늦은 시간에 배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배달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하네,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오케이, 도착. 그냥 열리네. 자,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4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총 배달 시간은 10시간 배달했습니다. 총 건수는 배민 27건, 쿠팡 2건, 건수는 29건 했고 15만원 약간 넘었네요. 이렇게 딱 배달이 끝났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이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아파오네요. 시급 15,000원 정도는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그냥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오늘도 포기 안 하고 했다는 것에 내 자신한테 뿌듯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거 나한테 더 편하고 돈 더 버는 방향이 더 좋은 거잖아요. 생각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도전을 하시고 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Two hearts running wild.